우리 햄지 잇몸이 부은 것 같아요. 아프다고 했어요. 햄지는 양치가 덜 되어서 잇몸이 부었어. 치아를 깨끗이 닦아줄게요. 햄지의 치아를 닦는다고? 어떻게 닦는 거지? 건강보험은 되는 건가? 비쌀까? 안녕하십니까. 기획공장 보험 PT 오늘의 강사 전서현입니다. 앞에 상황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린이 치아를 닦는 것은 어떤 건강보험의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한 걸까요? 바로 치면세마입니다. 치면세마의 단어의 의미는 치아의 면을 세정하고 연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치면에 이렇게 치태나 음식물이 쌓이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퍼미스나 러버컵을 이용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술식입니다. 치면세마의 산정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산정 단위는 3분의 1학당입니다. 3분의 1학당은요, 송곳니를 나누고 위아래를 구분해요. 그렇게 해서 횟수를 세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두 개의 치아를 시행 시 소정 점수의 50%만 인정이 된다라는 고시가 나와져 있고요. 대상은 소아나 특수 환자의 치태를 제거한 경우 산정이 됩니다. 주로 유치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치면세마를 검색해 보시면 횟수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횟수에 대해 좀 자세하게 정립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학을 시행했을 때 횟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학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보게 될 건데요. 송곳니 나누고 위아래로 구분을 하게 되면 유치는 20개가 총 개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게 될 겁니다. 오른쪽 위에 치아 개수 2개죠. 0.5입니다. 위에 앞니는 6개, 1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왼쪽 위에 2개입니다. 0.5로 들어가요. 왼쪽 아래도 0.5, 아래 앞니 1, 오른쪽 아래 0.5. 그래서 전체 치아를 시행을 했을 때 횟수가 4. 결론적으로 4가 전학을 시행했을 때의 최대 횟수가 되게 될 겁니다. 부분적으로 했을 때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만 시행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에 2개 되어 있죠? 횟수 0.5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위에 앞니는 2개의 치아입니다. 횟수가 0.5고요. 왼쪽 위에 0.5, 아래 앞니 치아 개수 4개입니다. 횟수는 1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총 횟수는 2.5로 산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치면세마는 언제 산정할 수 있을까요? 치과에서 치면세마의 행위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조금 보면요. 이렇게 착색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했을 때도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치은의 염증을 제거했을 때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치석 제거하고 난 다음에 치면을 매끄럽게 해주기 위해서도 치면세마를 시행합니다. 자, 이 3가지 경우에 다 치면세마가 산정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질병보험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병이 있는 경우면 산정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색이 많다라고 해서 이게 병이 될까요? 보기가 싫을 뿐 잇몸에 병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색 제거한 것은 치면세마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치은염, 잇몸에 염증이 있는 거죠. 이것을 제거했을 때 치면세마 행위 산정 가능합니다. 자, 치석 제거하고 난 다음에 치면세마를 하는 경우는요. 공통 치주의 산정 기준이 있는데요. 같은 날 같이 시행 시 치주 2가지의 행위를 시행을 하게 되면 상위 진료만 인정이 된다라는 공통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하에 같은 부위에 같이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 치석 제거만 산정이 됩니다. 치면세마의 주된 상병은 치은염인데요.
치은염,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왜 주로 치은염을 사용을 할까요? 잇몸에 병이 생기는 건 치주염도 있고 치은염도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은염은요, 잇몸에만 병이 생긴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잇몸에 병이 생기면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퍼미스와 러브컵으로 닦아주는 거죠. 그러면 좀 병이 나아지겠죠. 치주염을 생각해 보면요, 치주염은 잇몸 뼈까지 병이 생긴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잇몸 뼈까지 병이 생겼는데 치면세마, 위에 있는 부분에 세마만 들어간다고 해서 나아지진 않습니다. 그때는 좀 더 깊은 치료인 치석 제거, 치주 소파술, 치근활책술 등등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면세마에 맞는 상병은 치은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례별로 청구하기 2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충치 예방으로 불소도포 전 치면세마를 시행하였습니다. 불소도포는 비급여로 받았는데 치면세마 청구 가능할까요? 자, 불소도포 예방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인정이 되는 항목입니다. 불소도포를 하기 전에 그냥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치면세마를 하는 행위는 그 불소도포하는 행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치면세마의 행위로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는 교정장치 붙일 때 저희 그때 장치를 붙이기 위해서 치면세마의 행위도 하죠. 그때도 교정장치의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치면세마를 별도로 산정은 할 수 없습니다. 2번째 사례입니다. 32개월 영유아 구강검진 후 같은 날 치은염으로 치면세마를 시행했습니다. 어떻게 청구할까요? 자, 먼저 일단 확인을 해야 하는 건 구강검진을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지. 우리 원장님은 치과 원장님이기 때문에 구강검진 무조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구강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원장님이 교육을 들으셔야 돼요. 교육을 들어서 그것을 등록을 하고 우리 병원을 구강검진이 되는 병원으로 만들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유아 검진을 한다. 현재는 4회까지 가능하거든요. 영유아 검진을 한다라고 하면 공단에서 돈을 주게 됩니다. 검진 비용을. 치면세마 행위를 했어요. 치면세마 행위 비용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행위별 수까지이기 때문에 치면세마 행위, 진찰료, 재료, 약재 등등에 대한 항목이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공단의 입장에서 이 2개를 같이 시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진찰을 하는 거 진찰료 나가고 검진을 하는 거 검진료 나가고 같은 날 같이 와서 한 방에 시행했는데 내가 돈을 2배나 줘야 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찰료의 50%만 줄게 라는 고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하면서 들어가는 포인트 3가지입니다. 일단 영유아 검진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을 차트에 꼼꼼히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 검진에 관련된 기록, 증상을 차트에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2번째는 진찰료에 관련된 부분을 50%만 인정될 수 있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3번째 체크는 상병을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진료기록부 작성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증상을 기록해 주시고 공단 검진을 했다라는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요. 진찰료 바꿔주시는 거는 진찰료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왼쪽의 화면처럼 나오게 되지만 바꾸게 되면 이렇게 검진 당일로 체크해서 바꿔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5,300원에서 3,500원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3,500원에 해당하는 비용만 수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덴트앱 화면에서는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2번에 원클릭 아니면 엔드컴을 쓴다라고 하면 진찰료 구분을 바꾸는 화면이 있을 겁니다. 해당하는 걸로 맞춰서 청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병. 상병은 치은염 상병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 청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면세마의 상병은 치은염으로 들어가야 된다.
치주염과 치은염의 차이 설명드렸었고 치은염으로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치면세마의 횟수는 한두 개 시행을 해도 50%만 인정이 된다라는 고시가 있다라고 했고 앞에서 횟수를 세는 방법 이야기했었습니다. 세 번째, 역류와 공단검진과 같은 날 같이 시행을 했을 때 진료기록부 꼼꼼히 해주셔야 되고요. 진찰록 바꿔주셔야 되고 상병 제대로 체크해서 청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강의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기획공장 보험 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